이곳을 나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직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그날처럼 제 존재를 온몸으로 외쳐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국 같다던 그곳에서 왜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모든 것은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계속 그렇게 혼자 사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고요함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엄마는 말끝을 흐리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 같은 분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돌봐야 할 짐.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안도감을 줬지만 동시에 묘한 씁쓸함도 남겼습니다. 이제 정말 손 떼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린힐 실버타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에는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은자 선생님. 최 원장이라는 사람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완벽한 미소. 하지만 어쩐지 그 눈빛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이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곤 표정이 너무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곳은 3층 304호. 깨끗한 원룸 구조의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혼자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자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나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작은 체구의 목소리만은 우렁찬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소개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그 후손이 이렇게 고급진 데서 늙어가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자예요.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40년. 어머,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나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네.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여기서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9시가 되자 복도에서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입니다. 왜 문이 안 열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혹시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밤에 배회하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악몽을 꿨습니다. 갇혀있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씨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문이 밖에서 잠기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엔 나도 놀랐어. 근데 여기 규칙이래.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근대. 안전을 위해 그 말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장실은요? 급한 일이 생기면요? 호출 버튼 누르면 직원이 와.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아. 참는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니.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리가 비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함께 밥을 먹던 할머니, 복도에서 인사하던 할아버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저기 302호에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식당 직원에게 물었더니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병원으로 옮겼다. 그 말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병원인지, 언제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자 씨, 여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 약을 거부하면 다음 날 바로 병원 이송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순자 씨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약값 줄이라는 지시 내려왔어. 원장님이 수익률 떨어진다고 난리야. 어떻게 줄여? 이미 기본만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줄이라는 거지. 진통제, 소화제 같은 거 아예 빼버려. 그럼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실 텐데. 그러면 수면제 좀 더 늘려. 조용히 자고 있으면 컴플레인도 없잖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익률, 약값 절감, 수면제. 이곳은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어쩌면 순자 씨 말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식사 때였습니다. 국을 한 술 떠먹는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약품 같은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국을 밀어내며 투덜거렸습니다. 맛이 이상하네. 어제도 그랬는데. 그러자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영양제가 들어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영양제.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난 안 먹겠어. 이거 먹으면 자꾸 졸려. 어르신,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순자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봤지? 이게 이곳의 진짜 모습이야. 그날 오후, 저는 순자 씨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은자 씨,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간다고요? 응, 이곳은 천국이 아니야. 우리를 조용히 없애는 곳이야. 약 먹이고, 잠재우고, 문제 생기면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하지만 어떡해요? 우린 늙었다고? 힘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 나는 그 피를 받은 사람이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싸워보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학생들을 지켜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알겠어요. 순자 씨,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몰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의 날짜와 시간, 목격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식사에 이상한 맛이 날 때, 직원들의 수상한 대화, 사라진 입주민들의 이름과 날짜. 순자 씨도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몰래 복사해 두고 약봉지에 적힌 성분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보를 밖으로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입주할 때 분실 방지를 위해라며 사무실에 맡겨졌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외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사전 신청을 해야 했고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감옥이나 다름없어. 순자 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저는 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지금의 저는 이렇게 무력합니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자 씨,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이요? 세탁실에 있는 직원용 컴퓨터. 거기서 외부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비밀번호가 내가 봤어. 1234점. 그 단순한 걸로 돼 있더라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탁실에 직원이 없는 새벽 6시. 그 시간에 몰래 내려가 구청 복지과와 인권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우리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어떻게 열죠? 모르겠어. 그냥 부숴야 할지도. 순자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75세와 78세 노인이 문을 부순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손안의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이 방의 열쇠.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쇠붙이 조각. 이게 자유를 잃은 내 인생이구나.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혈압 체크하러 왔어요. 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빛이 달랐습니다. 기계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죠?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달 됐는데요. 이곳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약물 남용, 의료 기록 조작, 입주민 학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 제가 잘려요.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고. 지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증거 모으시는 거 알아요. 어떻게? 복도에서 순자 어르신이랑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그러니까 성공시켜주세요. 그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얻었습니다. 지영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줬습니다. 약물 처방 기록, 입주민 불만 사항을 은폐한 내부 메모, 그리고 최 원장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그 USB를 손에 쥐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최 원장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은자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원들 말로는 선생님께서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던데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가끔 혼잣말도 하시고 사물을 잘못 찾으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초기에 발견하면 좋거든요. 치매.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멀쩡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요. 가족분께도 연락드려야겠네요.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며칠 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 어르신께서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낙상 사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질 분이 아닙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안 됩니다.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저도 보호자예요. 우린 친구예요. 가족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가 실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무력감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인데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 씨가 몰래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순자 어르신 괜찮으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구급대원한테 물어봤는데 큰 부상은 아니래요. 근데요? 원장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뭔가 계획하시는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는 말입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순자 어르신이 돌아오시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지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포기하면 이곳의 모든 분들이 영영 갇혀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곳에 갇힌 모든 노인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순자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남긴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의 글씨였습니다. 은자야, 만약 내가 먼저 쓰러지면 너라도 끝까지 싸워주려.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웠듯이 나도 우리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싶어. 포기하지 마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 씨, 약속할게. 끝까지 싸울게. 그때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그 교사, 부당함에 맞섰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에 직원 몰래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던데 엄마가 요즘 좀... 도윤아, 들어봐. 여긴 이상해.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약에 이상한 게 섞여 있고 문은 밖에서 잠기고. 엄마, 진정하세요. 원장님 말로는 엄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치매, 나는 멀쩡하다고. 이 사람들이 우릴 조용히 없애려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긴 내가 돈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제대로 된 곳이라고요. 도윤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내가 아니면 누가. 엄마, 죄송하지만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괜한 걱정 마시고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안 믿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지켜줬는데 지금 이 순간 엄마의 절박한 목소리를 믿지 않다니. 그날 저녁 최 원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과 통화했어요.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이 약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불안증 치료제예요. 요즘 선생님이 불안정하시니까요. 불안증 치료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를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약입니다. 저는 안 먹겠어요. 선생님, 이건 의사 처방입니다. 거부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몸에 뭘 넣을지는 내가 결정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과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강제 조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격리실, 강제 투약. 그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순자 씨도 없고 아들도 저를 믿지 않고 이제 저를 강제로 약을 먹이려 하고 손 안의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무용지물인 이 쇠붙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지영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순자 어르신 오늘 오후에 돌아오세요. 그 전에 움직여야 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지만 문이 제가 열쇠 가져왔어요. 10분 뒤에 다시 올게요. 준비하세요. 지영 씨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메모, 수첩,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0분 후 지영 씨가 돌아왔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둘러요. 30분 안에 끝내야 해요.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실 문을 열고 직원용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니 화면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귀하. 저는 그린힐 실버타운에 입주 중인 김은자입니다. 이곳에서 입주민 학대와 불법 약물 투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의 파일들을 첨부하고 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나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어서요. 이게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75세의 몸으로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까지 내려왔을 때 최 원장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김은자 선생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뚫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밖은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곳을 나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정신이... 내 정신 멀쩡합니다. 당신들이 우릴 조용히 없애려 한 거 다 알아요. 직원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은자. 40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이에요. 부당한 건 참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뒤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출했습니다. 며칠 후 제 이메일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에 그린힐 실버타운의 실상이 보도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원장은 구속됐고 실버타운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서 회복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지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습니다. 승리했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순자 씨는 낙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게 됐습니다. 지영 씨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녀의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손님이세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도윤아, 엄마는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런 엄마를 저는 버린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 못했던 대화,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은자야,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순자 씨. 근데 말이야,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이 지팡이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싸운 증거잖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순자 씨의 다리, 지영 씨의 직장.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존엄.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자유.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그린힐 실버타운 304호의 열쇠. 이제는 쓸모없는 쇠붙이지만 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갇혀있던 곳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제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손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왜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다시 태어난 나를 기억하기 위한 거란다. 그리고 그 열쇠를 작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끝까지 스스로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며칠 후 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 새로운 직장 구했어요. 제대로 된 요양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실버타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자유는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는 걸.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엔 문이 잠기는 소리에 깨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절대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약해져도 그 자격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6개월 후 저는 구청에서 주최한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의 강연자로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제 손을 도윤이가 잡아줬습니다. 엄마, 파이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순자 씨, 지영 씨, 그리고 그린힐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자입니다. 75세이고 4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우리의 존엄은 늙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외쳐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무너질 뻔했으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자유. 그날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존엄은 절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